자, 그럼 제3장 수질 관리 및 수질 기준. 이 챕터에서는 그 상하수도 공학의 어떤 수질적인 기초 이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재미가 있게 됩니다. 자, 1번 수질 관리. 네모 1번 용어의 정리에서 관로 1번 미량 농도의 단위. 거기 동그라미 1번 ppm이 나오죠. 우리가 주로 밀리그램 퍼 리터를 ppm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밀리그램 퍼 리터하고 ppm하고 이퀄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중량 대 부피의 개념이죠. 요거는 이제 100만 분의 1, 파트 퍼 밀리언에서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건데, 요걸 이제 단위를 바꿔보면은 요거 10m 9승 톤이 될 거고, 1리터는 10m 3승 큐빅 메타가 되고, 순수한 물로 했을 때는, 요 놈이 10m 3승, 톤이 되고, 요것이 10m 9승 톤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m 6승 톤 퍼 톤. 즉,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 톤 퍼 톤이 되는. 그럴 때는 ppm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pp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어떤 중량 대 부피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어쨌건 뭐 지금부터는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즉 1리터 속에 1mg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농도의 단위로 아주 세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로 2번 pH 수소이온 농도. 본문에 용액 내의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에 상용대수 값이다. 그래서 그 밑에 식이 나와 있고 pH가 7 이하이면 산성, 7이면 중성, 7 이상이면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상하수도 하는 사람이 왜 pH를 알아야 하느냐? 나중에 그 어떤 정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pH가 뭐 6일 때 가장 처리 공정의 효율이 좋아지고 어떨 때는 뭐 8일 때 좋아지고 이런 적정 pH의 농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 pH를 항상 조사를 해주고 pH 조정제를 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관로 3번 용존산소 DO, Dissolved Oxygen. 이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량을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용존산소 DO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말하며 수중의 염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DO 포화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물속에 산소가 많을수록 이제 호기성 상태에서 자정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산소의 농도가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 산소는 물속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가 많이 용해되어 있을 거고 어떤 순수한 물일수록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략 산소가 물속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농도는 12ppm 정도가 되겠는데 순수한 물일수록 그러하다. 그러면 그 해수와 담수 중에 어떤 물이 더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해수라고 하면은 염분의 농도가 3만 ppm 이상이 될 거고 담수인 경우에는 한 1500ppm이나 뭐 3000ppm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담수인 경우가 용존산소의 농도가 더 높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관로 4번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자, 본문에 BOD란 일반적으로 수중의 미생물이 호기성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으로서 수중의 유기물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요 세 줄은 우리가 좀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BOD의 측정은 시료수를 20도씨의 암실에서 5일간 불안했을 때 소비된 용존산소 DO량으로 표시된다. 이것도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건 단답형 문제로서 뭐 관로 읽기, 뭐 호기성 상태, 유기물의 분해 안정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또한 20도씨 5일간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물을 가져와서 오염도를 알아보고자 했을 때 이제 BOD를 측정할 수가 있겠는데, 이 BOD는 BOD 병, 실제 크기의 BOD 병이 한 요만하죠. 여기다 물을 꽉 넣고 여기서 넣자마자 DO, 용존산소를 측정합니다. 네, 용존산소가 만약에 12ppm이었다, 12ppm이었다고 했으면은 요거를 20도씨의 암실, 즉 인큐베이터 속에서 5일 동안 가만히 둡니다. 그 후에 다시 DO를 측정했더니 요것이 5ppm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7ppm이 없어졌죠. 이 7ppm이 BOD가 됩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그러면 이 7ppm의 산소가 어디로 가느냐? 자, 이것은 물 속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들, 뭐 유기물이라고 봤을 때 유기물질들을 호기성 미생물이 20도씨의 조건에서 5일 동안 유기물을 섭취해서 분해하는데 사용한 산소의 양이 7ppm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OD가 7ppm이라는 것은 저 속에 어떤 오염물질의 간접적인 표시만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어떤 유기물이 몇 ppm 들어있다 이렇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자, 예제 1의 1 표준 BOD 시험은 몇 도에서 며칠간 배양하느냐 라번이죠. 20도씨에서 5일간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림 3의 1에 BOD 곡선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선분이 두 개가 있죠. 첫째 선분은 이렇게 있는데, BOD가 시간이 갈수록, BOD의 값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BOD를 전부 다 분해했을 때에는, 더 이상 BOD는 이제 커지지 않을 거고, 요때 요 값을 최종 BOD 혹은 극한 BOD라고 합니다. BOD Ultimate, 그래서 BODU라고 표현을 하죠. 요것은 대략 한 20일 정도면은 최종 BOD에 이른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이렇게 있죠. 요건 한 7에서 9일 정도에 또 일어나는데, 요것은 질 속의 화합물에 의한 BOD를 일컫고, 이쪽은 이제 탄 속의 화합물에 의한 BOD를 일컫습니다. 근데 우리 토목하는 사람, 즉 상하수도 하는 사람들은 BOD5, BOD를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5일의 BOD일 때에는 탄 속의 화합물에 의한 BOD가 주로 일어남으로써 이제 요거에 관한 우리가 식을 공부하면 될 거고, 그래서 BOD5다라는 얘기는 즉 BOD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BOD는 무조건 BOD5다. 5일간 BOD다. 그래서 BOD 관련 식을 볼 때 41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BOD 소모량에서 Y는 LA의 1-10의 -K1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잠깐 좀 이 편의상 바꾼다고 했을 때는 BODT, T일 후의 BOD는 BODU, 최종 BOD의 1-10의 -K1T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K1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탈산소 개수로서 데이분의 1, 데이의 인버스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며칠 후의 BOD는 최종 BOD와 탈산소 개수만을 알면 구할 수 있다. 또는 최종 BOD는 며칠 BOD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대한 관련 계산 문제는 예제 1에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니까 질 속의 유기물에 의한 BOD를 무시할 때 20도씨에서 5일 동안 사용된 BOD 값이 300ppm, BOD 극한 값이 475ppm인 폐수의 탈산소 개수 베이스 2의 값은 단위는 데이의 인버스이다. 자, BOD 관련 계산 문제를 풀어볼 때 맨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탈산소 개수의 베이스가 뭐냐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탈산소 개수의 베이스가 혹은 우리말로 하면 미수가 10인 경우에는 이 식 그대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탈산소 개수의 베이스가
혹은 미수가 2라고 했을 때는 요 식에 10 대신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K의 베이스 미수가 10이니까 BOD의 식도 10으로 매치를 시켜주고, 탈산소 개수의 미수가 2일 때는 BOD 계산식의 식도 2로 매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제 1의 2에서는 두 번째 식, 요것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이용해서 풀어보자. BOD5가 300ppm 이꼴은 최종 BOD가 475에 1-10에, 10이 아니죠. 2라고 했으니까, 베이스가 2라고 했으니까 2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K1 곱하기 T인데, T는 여기 BOD5니까 5일이 들어가겠죠. 5다. 자, 475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300 나누기 475는 1-2에 마이너스 K1 곱하기 5가 되겠고,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 300 나누기 475 1을 이렇게 되죠. 이꼴은 2에 마이너스 K1 곱하기 5다. 그 다음에 이 지수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줍니다. 로그 2를 취해라. 로그 2. 로그 2의 2는 요건 없어지죠. 요 자체가 없어진다. 예? 고로 로그 2는 우리가 ln으로 표현하니까 ln에 1-300 나누기 475는 마이너스 K1 곱하기 5다. 그래서 K1을 구해보면 K1 이꼴은 0.2가 되죠. 0.2다. 단위는 데이의 인버스다. 자, 그래서 BOD 계산 문제 혹은 탈산소 개수가 들어있는 계산 문제를 풀어볼 때는 반드시 베이스가 뭔지를 확인해서 적정한 식을 이용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관로 5번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Chemical Oxygen Demand. 자, 요 COD는 이 BOD 이제 단점을 계산한 것입니다. BOD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이게 20도씨에서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또 5일간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 호기성 미생물에 어떤 독성을 가하는 물질들이 이 물 속에 들어있을 때는 분명히 오염된 유기물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BOD로 표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어떤 무기물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BOD로 표현이 안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번에는 COD가 나오게 돼요. 이 COD는 이 오염된 물 속에 산화제를 넣습니다. 산화제를 만약에 뭐 30ppm 넣었다. 그럼 이것을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후에 산화가 종료된 후에 산화제의 양을 다시 측정했더니 이것이 20ppm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10ppm이 없어졌죠. 10ppm의 산화제의 양을 다시 산소량으로 환산한 것이 COD가 됩니다. 이것이 COD다. COD도 역시 간접적인 수질 지표가 되는 것이지 COD가 얼마라고 해서 그 물 속에 오염물질들이 몇 ppm 들어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COD를 사용했을 때는 20도씩 굳이 유지할 필요도 없고 5일간 필요하지도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되고 또한 이 속에 어떤 독성을 가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COD로서는 표현이 되죠.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42페이지 예제 1의 3을 봅시다. K2CR2O7 K2CR2O7은 이 산화제의 종류가 돼요. 요거는 중크롬산
칼륨이 되죠. 혹은 KMnO4를 쓰기도 합니다. KMnO4는 과망간산 칼륨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K2CR2O7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COD 측정에 이용한다. 수질 검사에 K2CR2O7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라번이 답이 되죠. 유기물이 많다라는 것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9번 대장균군 여기 봅시다. 거기 이제 대장균군의 검출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서 알고 싶은 것은 내가 병원균의 이 존재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병원균. 그러나 이 병원균의 어떤 특징이 이 뭡니까 병원균은 그 종류가 많다. 그리고 그 수가 적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샘플에서 병원균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전체 수계에서 병원균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종류가 많고 그 수가 적고 또 그 각양각색의 검출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병원성균인 대장균을 대신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장균은 이제 동물의 대장에 서식을 하니까 어떤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검출이 간단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 살균에 오래 지속이 되죠? 그래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를 했을 때는 다른 병원균도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장균이 기준치 이하로 존재했을 때는 병원균도 다 죽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의 대장균군의 검출의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대장균 자체가 병원성균은 아니나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그 분포가 항상 오염원과 공존함으로 배설물에 의한 오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소화기 계통의 전염 병원균보다 살균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대장균의 유무로서 다른 세균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다. 그 다음에 관로 12번 하천수에서의 용존산소. 이 부분 봅시다. 여기 그 그림 3의 3을 보시면은 디오세그 커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학교 공부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기사 시험에서는 빈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디오 식을 이용해서 T일 후 잔존 소모량, 용존산소 부족량 구하는 거는 1분 30초에 풀기도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해서 빈도수는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예제 1의 4를 봅시다. 도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할 때 하천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 중 틀린 것은, 오염된 도시 하수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카본 부유물의 증가 당연하게 되겠죠. 라본 COD의 증가 당연하고, 답은 BOD의 증가 당연하고, 라본 DO의 증가 이렇게 했죠. DO는 감소하게 됩니다. 라본 정답. 자, 관로 13번 확산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 자,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문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중요 부분이 됩니다. 어떠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때의 유량을 얘기할 때는 Q로 얘기하죠. Q1이 있다. 그리고 어떤 농도가 있다. C1. 농도라고 하면 이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C1, C로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지천이 흐르거나 어떤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된 물이 여기 유입을 하고 있다. 그때의 유량 Q2고 그때의 농도 C2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완전히 두 가지의 물이 혼합됐을 때의 평균 농도 C는 어떻게 될 거냐. 이 C는 시그마 QI분의
시그마 QI, CI 이렇게 구합니다. 수질에서는 어떤 그 평균값을 구할 때에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 유량에 둡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많을수록 그 농도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 그거죠. 그럼 요것은 어떻게 돼? Q1 플러스 Q2분의 Q1 곱하기 그 농도 C1 더하기 Q2 곱하기 그 농도 C2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 농도 C가 BOD면 BOD, COD면 COD, 뭐 수온이면 수온 어떤 것이든 이 완전 혼합됐을 때의 C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예제 1의 5를 봅시다. 유량 2000톤 per day, BOD 2ppm의 하천에 배수량 200톤 per day, BOD 300ppm인 오수를 방류할 때 완전 혼합 후 BOD 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해설 부분에 잘 나와 있죠? 유량 2000톤하고 또 유량 200톤을 더하고 그것분에 유량 2000톤에 해당하는 BOD 2를 곱하고 더하기 하기를 유량 200에 해당하는 BOD 농도 300을 곱해서 구하면 29 ppm으로 계산이 됩니다.